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러시아가 독일로 보내는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가스관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게 미국이 되게 한편으로는 대단한 게 완공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시작할 때 안 해버리면 돈을 안 쓰는데 돈 다 쓰고 나서 완공되고 나서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물론 계속 문제를 삼았었지만 이런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다가 돈 쏟아부은 국가들은 돈 다 날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1대1로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육상으로 가는 루트랑 해상으로 가는 루트를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저희가 보고 있었던 그 전략적 요충지가 이제 이란이랑 터키입니다. 이 이란, 근데 그래서 이제 이란이랑 미국이 계속 핵 협상을 해왔죠. 핵 협정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 이유는 터키가 미국의 통제 밖에 있다 보니까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사실 터키가 더 중요하거든요. 터키만 딱 쥐고 있으면은 이 사이로 아예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고, 또 여기가 지금 러시아가 불법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여기 터키만 잡고 있으면 못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지금 우리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거 우리 줘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줘도 여기 막아놓으면은 못 내려오기 때문에 뭐 여차하면 지금 상황에서 종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젤린스키는 그걸 원치 않으니까, 젤린스키는 영토 회복을 나는 우리 100%다 하지 않으면은 중단은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다 견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간 러시아와 이제 계속 교류를 하고 막 이란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았었는데, 최근 이제 나토 가입 승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완전 이쪽으로 돌아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그 이슈로 볼 수가 있었고, 앞서 뭐 이거는 오늘의 내용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인도도 왜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은 결국 해상 루트도 이 인도를 지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이런 데들이 지금 계속 이슈가 있는 거예요. 미군이 최근에 필리핀에다가 또 미국이 미군을 파견을 했거든요. 그럼 뭐 한국 당연히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아마도 미국의 지원을 힘입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동안 이제 그리스와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도 EU의 골칫거리였거든요. 적자 국가라서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근데 LNG를 통해 LNG 공급 루트가 될 걸로 저희가 그 영국과 함께 또 스페인까지 이렇게 갈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국가들이 살아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터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점점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좋아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좋아질까를 이제 또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F-16 외에도 이런 제안이 있었더라고요. 튀르키예 EU 가입을 해줘야지 우리가 나토 가입 동의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EU에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걸로 사전에 합의가 다 되어져 있었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면 관세 없이 무역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튀르키예에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살펴봤더니 튀르키예에도 이렇게 많은 연결된 에너지 공급 루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로부터 가스와 석유를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위쪽에 이제 유럽 국가들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불가리아, 러시아, 헝가리, 세르비아, 지금 헝가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EU 내에서도 뭔가 하려고 하면 헝가리가 계속 반대해요. 근데 헝가리가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러시아 의존도가 제일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하는데, 요것까지 이제 해결이 되면은 유럽 쪽의 어떤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불가리아에다가 그 수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가 불가리아에다가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이제 중동 쪽에서 LNG 들여와가지고 PNG로 유럽에다가 보내고, 또 흑해 연안에도 지금 천연가스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개발해가지고 보낼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LNG 선 내지는 LNG 선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급망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는 앞으로도 1, 2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은 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만해서 내용을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이제 작년 12월에 좋은 게 너무 없어서 너무 좋다 막 이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게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표에서 생각 좋은 게 하나도 없어서 아 이제는 사야겠다. 왜냐면 제 주변에 뭐 주식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만 꺼내도 아 됐다고 막 이런 사람 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법칙 중에 하나가 피터 린치의 칵테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피터 린치라고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티에 가가지고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은 아, 네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면 주식 얘기를 사람들이 막 다 하면 그때 주식을 하면 안 된대요. 근데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면은 막 욕하고 막 사기꾼이라고 막 이러면 그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말에 제가 막 저희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스펙을 가지고서 엄청 얘기를 하는데 아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지? 이렇게 좋은데? 그러고 제가 한참 이제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 지금이 바닥이 됐겠구나 그러면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 이때가 바닥이구나라고 저는 확신을 좀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2차 석유 파동, 일본의 잃어버린 지금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있죠. 그리고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 모든 그 사건들이 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됐을 때 벌어진 겁니다. 이게 금융위기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다. 역사상 거의 저점이다. 그래서 이제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봤는데 지금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져서 이게 그냥 우리가 넉넉히 있기에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뭐 그러니까는 너무 떨어졌었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이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만한 상황인가를 놓고 봤을 때 뭐 미국은 좋을 수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 한 번에 뭐 조정은 있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실질금리를 봤었습니다. 실질금리가 이제 그 명목금리 그 아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의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 은행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고 그 물가 상승률보다 은행의 이자가 낮으면 화폐가치 보존을 위해서 은행에다 돈을 넣지 않고 이제 다른 실물 자산들을 산다.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있던 실질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직까지도 플러스를 유지 중에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AI와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거를 극복할 만큼의 성장을 이뤄낼 걸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 꺼질지 또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연초만 하더라도 S&P 500의 퍼가 한 2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25까지 이미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직전 5년 평균을 살펴봤더니 10년 한 18.6, 10년 평균 16.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낮은 수준은 아니다. 저평가 국면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한국도 지금 10배 정도 됐던 게 이제 13.5배까지 올라온 상태고 근데 이제 다행히 한국은 15.6에서 15배 정도가 이제 그동안의 평균 가격인데 그러면 이게 미국 시장 대비했을 때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저평가되어져 있다. 뭐 이런 정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PBR도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퍼라는 게 지금 저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 상황에서 이제 어닝 쇼크가 와가지고 그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면은 주가가 안 올라가도 퍼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고평가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닝 쇼크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고 있고 국채금리 장단기 역전 현상 계속되고 있다, 길어지고 있다. 그 글로벌 증시 침체, 저는 침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침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고금리가 뭐 언론에서는 내년이 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금리를 인하할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지 않고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얘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료가 될 거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건가?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 또 이제 퀀트 펀드나 이런 요새 AI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버블의 원인 중에 하나가 ETF 시장입니다.
ETF에 여러분들 그냥 ETF 좋다고 하고 ETF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니까 ETF로 변동성이 낮으니까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이 ETF에서 정해져 있는 이런 비율들이 있는데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랑 뭐 성장률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그 비율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다 보니까 적정 주가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막 몰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버블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료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내용으로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거기다가 지금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공실률이 2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30년째 최고치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해서 금융위기로 번질 걸로 보여지진 않으나 뭐 이미 그 SVB 사태나 크레딧 스위스 사태 때 보셨듯이 한 번의 증시 충격은 줄 만한 그런 큰 이슈니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그 평가손이 발생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성장 산업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또 부채 비율이 낮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안전하게 가치주 투자하시는 게 좋은 성과를 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살펴보고 다음번에 한번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